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역이 청년들을 자유케 하리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미래를 밝혀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저는 백상현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요즘 굉장히 힘들죠. 예,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자유롭게 되고 밝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무역업에 대한 창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현재 코비전 상사라는 무역 상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청년 시절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약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겸교수로서 무역 실무에 대한 강의를 맡고 있고요. 또한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역 관련되는 실무 내용들을 쭉 담아놓은 무역 타짜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음,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무역업 창업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예.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이 참 어려워요. 그쵸? 누구나 알다시피 취업이 절벽 상태잖아요, 지금. 거의 뭐 그렇잖아요, 그죠? 뭐 대학원을 졸업을 해도 취업하는 그 비중이 대략 한 20, 30%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쵸? 나머지 예, 그 구직자들은 어떠한 취업 절벽을 느낀다는 거죠. 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여러 관계로부터 많이 단절이 되는 경향.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단절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무슨 뭐 가족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성 관계에 있어서 예, 굉장히 위축되고 이렇게 소외되고 하는 그런 예, 현실이고요. 따라서 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상당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창업이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좋은 업종이 바로 무역 업종이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왜 그러면 무역업 창업이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딱 맞느냐 했을 때 대한민국 청년들의 자질을 이렇게 보면은요. 일단 어학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뭐 그 어학 그런 뭐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아니면 기타 외국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 한양대학교에 교수로 근무한 지가 대략 한 18년 정도 됐거든요. 한 18년 정도 됐는데 그 학생들의 한 60% 이상이 대개 외국 연수나 아니면 교환학생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래된 얘기지만 대학 생활을 할 때 그때하고는 우리 지금의 그 청년들의 어학 실력이라는 거는 예,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어학 능력을 어디 쓸 것이냐? 물론 여러 뭐 방면에 쓸 수가 있겠지만 특히 무역 같은 경우에 무역도 비즈니스 장사니까요. 어쨌든 말이 통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우수한 그 어학 능력이 상당히 무역업 또는 창업에 도움이 엄청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둘째, 우리나라 학생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뭐 컴퓨터 가지고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컴퓨터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SNS 갖고 의사소통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무역에서도 엄청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조사할 때, 아니면 바이어를 찾을 때,
우리가 수출할 때 바이오 찾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때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마케팅을 하기가 홍보자를 만들 때도 컴퓨터 활용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같은 자료 검색 능력이 여러분들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고자 하면 찾잖아요. 그쵸? 그죠? 찾을 때까지 찾으면 여러분들은 뭐든지 찾아낸다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여행 갈 때 비행기 티켓을 엄청나게 싸게 산다든지 우리 기성세대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 자료 검색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은 뛰어나지가 못해요. 그 똑같은 비행기 티켓을 구하더라도 어디 여행 갈 때, 출장 갈 때, 우리는 좀 비싸게 사고, 여러분들은 어디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즐길 때도 우리보다 싸게 하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요. 그쵸? 그 당연하잖아요. 그쵸? 사실이고.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에도, 아, 청년이죠. 30대 뭐 초반,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물건을 구매하거나 할 때도 보면 예, 제가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그냥 맡겨요. 어딜 여행 가거나 아니면 뭘 사거나 할 때 예, 아예 맡겨요. 맡기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뭐 좀 비싼 물건이나 어디 중요한 어떤 예매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본인한테 부탁 안 하면 엄청 화를 내요. 아들이 무서워요.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 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좋은 자질을 대한민국 청년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실 속에서 굉장히 답답함, 그 다음에 괴로움, 어떤 절벽 같은 걸 느끼는 현실이 저는 보기가 참 안타까웠다라는 거죠. 예, 제가 보통 맡은 그 학교의 학생들이 3, 4학년 학생들이에요. 주로 4학년 학생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하고 취업 상담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현실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러한 우수한 자질이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을 참 주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죠. 참 우수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잠깐 무역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역업 창업의 장점이 뭐냐? 첫 번째는요, 상대적으로 창업 자금이 부담이 덜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덜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참 말리세요. 그쵸? 왜요? 망할까봐. 망할까봐가 뭐예요? 사업자금 투자했다가 회수 못할까봐. 근데 사실은 무역은요, 투자할 자금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역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수출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무역금융제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제들이 참 많다고요. 그래서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물건을 국내에서 구매할 때도 무역금융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나중에 물건을 수출한 다음에 그 자금으로 물론 수출한 다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출하기 전에라도 구매 자금은 은행에서 미리 제조업체한테 지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한 다음에 은행에서 그 차익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아오니까 물품 구매 자금이 국내에 비해서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수출할 때 국내 거래처럼 매매에 따른 부가세 10% 이런 것도 다 면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업의 절차가 굉장히 간편하다라는 거예요. 예, 1인 창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 능력만 있으면 이따 무역업자의 자질을 얘기하겠지만 자기의 능력만 있으면 1인 창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연간 한 100만 불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억, 12억까지 할 때까지는 혼자도 충분히 경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도 자기 집을 사업장 소재지로 해서 낼 수 있다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은. 그러니까 특별히 그 렌트비 내고 사무실을 구할 필요가 초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소사무실이 있잖아요. 대략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내는 사무실 렌트비 내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들에 대한 무상 제공하는 사무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무 공간에 대한 것만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내느냐? 이건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무역업이 자유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역업은요, 우리나라는 2000년도 1월 1일부터 자유화가 돼 있어요. 자유화가. 예전에는 무역업이 허가제였어요. 허가제. 대략 60년대 그때는 허가제. 그 다음에 이게 완화가 돼서 등록제로 바뀌었다가 신고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자유화다. 그러니까 무역업을 하기 위한 라이센스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역업을 창업했을 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모델, 프라핏 모델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도. 그 중에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여러 가지가 됐든 여러분들이 능력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무역업의 수익 모델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수출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물건을 국내에서 구매해가지고 여러분들 명의로 수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진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수출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에이전트라는 거. 에이전트라는 거는 국내 제조기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수출이 되면 커미션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 바잉 오피스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바잉 오피스라는 거는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위해서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의 위임을 받아서 국내에 있는 물건을 해외로 수출할 때 그러한 사무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잉 오피스라는 거는 지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외국 바이어의 지사 역할. 그리고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수출이 성공이 되면. 그 다음에 EMC라는 게 있어요. 엑스퍼트 매니지먼트 캠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출 능력이 안 되는 제조업체들의 엑스퍼트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파퓰러한 그러한 수익 모델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EMC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익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직수입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직구 같은 거 아시잖아요. 직수입이라는 거는 직구를 해서 직구의 형태가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직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품목들을 구매하는 거죠. 수입하는 거죠. 구매하는 거죠. 해외에서. 근데 수입이라는 거는 회사가 영리의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 물품을 국내로 들여온다라는 점에서 똑같다라는 거죠.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대략 수입했을 때 우리가 예상 마진을 한 30% 정도를 봐요. 몇 프로요? 한 30%. 그 다음에 수입 오파상이 있다는 거죠. 수입 오파상이라는 거는 내가 내 돈 주고 수입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해외에 있는 물건을 국내에 있는 유통업체들과 연결시켜주고 이거는 커미션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역 관련되는 컨설팅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나 수출 유관기관의 그 수임, 위탁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대행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뭐 마케팅 대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그 수출입 관련되는 모델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제 그 무역 타짜 여기다 올려놓지는 않은데 조만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무역 타짜에 보시면은 앞으로 제가 일주일 내에 무역업의 수익 모델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올려놓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무역업 창업가의 자격을 보면은요, 제일 좋은 게 첫 번째 학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 그랬을 때 첫 번째 어떠한 특정한 수출 수입이 가능한 아이템을 갖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특히 수출일 경우에는 아이템이 중요해요. 수입은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중요하다. 왜요? 사오기만 하면 뭐예요? 잘 팔아야지 돈이 남지. 악성 재고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품목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학 능력. 영어나 혹은 기타 외국어. 딱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영어 능력이다 그러면 토익 기준 했을 때 대략 한 850 정도 되면
업무 처리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걸 기본적인 회화가 되면 되니까. 근데 이 능력이 여러분들은 갖고 있잖아요. 그쵸? 아깝게 지금 썩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퓨터 활용 능력. 그렇죠. 마케팅 및 홍보자료 작성할 때 이게 꼭 필요하니까. 그 동영상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동영상이라면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핸드폰으로 찍거나 아니면 PPT를 가지고 동영상화, 애니메이션 넣어가지고 만들거나 그러면 되니까. 예. 어쨌든 컴퓨터 활용 능력.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자료 검색 능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학생들의 청년들의 기본적인 자질하고도 무역 창업가의 자질하고도 엄청나게 일치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그 다음에 컴퓨터로 활용한 자료 검색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 특정 시장 정보가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특히 어렸을 때 아버님 직장을 따라가지고 해외에서 뭐 생활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학연수나 아니면 뭐 교환학생 갔다 온 학생들은 굉장히 좋겠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요새 왜 인터넷 바다에서 해외 시장 정보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자료 검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무역 실무 지식은 조금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honestly, 영어로 honestly,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무역 실무 지식 없다고 해서 무역 시작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창업 못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 공부하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는. 그쵸? 그래서 수출입 절차가 어떻게 된다? 수출입 절차. 그 다음에 무역 마케팅. 그 다음에 무역 계약. 대금 결제. 이 정도는 공부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요? 수출입 절차. 그 전에 무역 개요를 먼저 좀 아시면 좋겠죠?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쵸? 무역 실무 개요를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수출입 절차. 그 다음에 대금 결제, 무역 계약 뭐 이런 쪽. 이런 쪽들을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마케팅, 수출 마케팅, 무역 마케팅 이런 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 무역 타짜에 보면 이거는 이미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슬슬 들으시면 돼요. 무역은요, 이거는 아주 아카데믹한 그러한 학문 쪽은 아니에요. 심오한 학문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뭐 철학이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처럼 심오하진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무역은요, 들으면 이해가 돼요. 만약에 들으면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아카데미 같은 데서 공부를 했는데 아니면 책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걸 책 쓴 사람이나 우리 같은 무역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건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해준 거죠. 그래서 기간은 대략 한 1, 2주 정도 그냥 편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역업자의 자질을 보면 일단 consideration,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배려하면서 윈윈 하는 협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협상을 할 때는요. 그쵸? 어떻게 결론 내는 게 좋을까요? 매도인 매수인, 셀러 바이어가 다 윈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윈 러스트가 좋을까요? 러스트 윈이 좋을까요? 러스트 러스트가 좋을까요? 당연히 셀러 바이어가 윈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윈하고 상대방이 러스트, 지는 거. 세 번째는요. 내가 지고 내가 러스트하고 상대방이 윈하는 거. 제일 나쁜 거는요. 러스트고. 어쨌든 이것도 협상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션.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아주 불타오르는 의지가 있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쵸? 매일 무역만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아이템 발굴만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유통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길은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찾아요? 찾을 때까지 하면 찾는다라는 거죠, 길은. 그쵸? 근데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바이어 찾기가 힘들다 그래요. 시장 조사가 힘들다 그래요. 찾고 싶은데 못 찾겠다 그래요. 그거는요, 열정이 없고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집에서 엄마가 야, 엄마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 짝 잊어버렸는데 좀 찾아줘라. 근데 엄마들은 꼭 한 짝만 잊어버리시더라고, 대개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부탁을 여러분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보겠죠, 그쵸? 아무런 보상 없이 찾아달래도 엄마 말씀이니까 찾아요. 찾아요, 못 찾아요? 처음 못 찾아요. 엄마 없어. 대충 찾아보고 나서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엄마가 야, 다이아몬드 귀걸이 찾아주면 엄마가 10만 원 줄게. 그럼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결론적으로 찾아요, 못 찾아요? 찾아요. 왜요? 찾을 때까지 찾으니까. 뭐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목적이 있었으니까 10만 원 받으려고.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differentiation이에요. differentiation. 이 차별화. 나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 그쵸?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화가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의 방법 및 절차. 예.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수출입 아이템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아이템이라는 게 먹을거리잖아요. 그쵸? 우리가 국내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뭐 음식점을 창업을 할지 편의점을 할지 뭘 할지 정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면 내가 한식을 할지 한식을 할지 중식을 할지 일식을 할지 만약에 일식을 한다면 뭐 회를 할지 사시미를 할지 아니면 스시를 할지 아니면 일본 정식을 할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아이템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템 수출 잘 되는 게 일단 화장품 괜찮아요. 식품 쪽 괜찮아요. 전자 쪽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좀 가벼운 걸 해야 되겠죠. 산업재나 소비재 중에 일단은 소비재로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편하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템이 중요하고 특히 수입은 유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아이템 없는 사람들은 창업 못해요.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 모델을 잘 결정을 해야 돼요. 아까 수익 모델 한 8, 9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 어떤 모델로 할지. 그 다음에 사업장을 결정을 해야 돼요. 집에서 할지 아니면 외부 사무실을 구할지 아니면 무료 사무실을 한번 알아볼지. 예.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한 하루 이틀 정도 소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출입 활동을 개시하고 수출입 활동이다 그러면 그렇겠죠. 수출입 마케팅 그 다음에 협상, 계약, 대금 매수, 제품 선적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장 여기까지 거의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만 가볼게요. 조금만. 예. 요걸 제가 설명을 아까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요것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무역업 창업의 장점은 뭐냐?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계를 이용한다. 근데 두 번째,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어요. 창업 지원 제도가 있고, 무역 지원 제도가 있고, 뭐 사무실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 지원하는 제도. 이 모든 제도들을 여러분들은 bizeinfo.go.kr에서 여러분들은 확인하시면 돼요. bizeinfo.go.kr 한번 따라해 보세요. bizeinfo.go.kr 따라해 보시면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업 절차가 간편하다.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나요? 아까 두 번째만 설명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역업 창업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오늘은 무역이 청년들을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게 해줄 수도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무역업 창업이다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젊은 청년분들한테 전 청년을 살아가니까 이렇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뭐가 없을까 하고 좀 급하게 이렇게 자료를 작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길은 있다라는 거죠. 길은 찾을 때까지 찾으면 찾는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역업 창업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